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무신직관기로 간다. 무신직관기. 결론은 뭐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여기까지 공부한 거고 지배 세력만 미리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신직관기가 아니구나. 그 앞에 문벌격서의 동요. 여기를 이제 먼저 본다.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 대표적 문형을 다시 써놨죠? 거긴 사람도 써놨지? 안상김 씨, 현종 때 김은부, 해주채 씨, 문종 때 최충, 파평윤 씨, 숙종 때 윤관, 경원희 씨, 문종 때부터 부상하는 가문이야. 이자연, 이자겸, 그 다음에 경주김 씨, 인종 때 김부식. 요 가문들에 대한 설명은 뭐야? 문벌, 귀족 얘기하는 거야. 성종 때부터 다시 해놓은 거니까 다시 볼 필요 없고. 자, 문종 때 이자연 줄 쳐놓으세요. 문종 때 이자연. 무슨 가문이야? 경원희 씨. 자, 그래서 문벌귀족 중에서 어느 때부터? 문종 때부터 경원희 씨 가문이 외척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외척. 그래서 이 자연이 이제 외척이 되면서 경원희 씨 가문이 그 중에서도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예종, 인종 두 대에 걸쳐서 자기 딸을 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이라고. 이자겸.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이자겸. 그래서 이제 요 고려 중기로 가면서 보수화된 문벌귀족이겠지, 당연히. 보수화된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경원, 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화된 문벌귀족 가문들이 지배 세력일 때야. 이때 이걸 주고서 이제 이자겸 주고서 이 당시에 대죽정세 물어보면 여진족이 금건국 줄 예종. 여진, 금, 1115 예종. 그리고 고려 뭘 요구했다? 군신관계 요구. 이게 바로 고려 인종 때 대관계 때 나올 거야. 이때 상황, 고려의 상황. 경원희 씨, 이자겸이 예종과 인종 두 대에 걸쳐서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했다. 금과 군신관계 요구는 어떻게 하고? 수용, 줄. 송해 원군 요청에는 응하지 않음, 줄. 이건 대외관계 때 한 번 더 볼 거야. 그래서 결론. 인종 때 대외관계는 뭐가 나와야 된다? 대외관계. 금과 군신관계. 4대 관계. 그래서 금은 어느 민족이 세운 나라야? 여진족. 그래서 금을 군의 나라로 모시는 거야. 그게 이제 이자겸이 수락을 하는 거야, 그거를. 보수화된 문벌 귀족 세력은 금의 군신관계를 수락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고. 그런데 이 당시에 과거를 통해 진출한 지방의 신진관료 일부가 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서 문벌귀족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보수적인 문벌귀족 가문이 거의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니까 지방 출신의 신진관료들은 고위관료로 승진을 못하는 거야. 어쨌든 사회가 모순이 표출되는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왕과 결탁한 측근 세력이라 한다. 그걸 왕과 결탁한 측근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보수화된 문벌 귀족 세력과 왕의 측근 세력 간의 갈등. 그럼 지배층 내부의 갈등 아니야, 이게. 누가 개혁을 추진한 세력일까? 그럼 그 중에서 왕과 결탁한 측근 세력. 그 세력은 주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 많다라는 거지. 거기에 반발했던 세력은 보수화된 문벌 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이라고.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 그래서 밑에 이자겸의 난으로 가. 인종 1126년. 그래서 균과 군신관계 성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거야. 자, 그리고 이자겸, 첫중경 등 왕의 측근 세력 등이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측근 세력,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 왕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먼저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딱 잡았다. 근데 이제 이 이자겸이 또 뭐까지 되려고 했냐면 왕까지 되려고 했다라는 설이 막, 그 18자 위양설이야. 그걸 뭐? 10 맞죠? 8 맞지? 이거 자자 맞지? 그래서 18자 위양설. 이 씨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나오면은 이런 유언비어, 그러니까 도참, 예언 사상이 유행하면 고려 시대에는 요때 유행했어.
무신집권기 때도 물론 유행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자겸 있지. 그래서 이자겸이 18자 위양설 막 이렇게 퍼졌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부렸나 봐. 그래서 같이 난을 일으켰던 척준경에 의해서 제거당한다. 그래서 이자겸이 제거당하면서 결국은 문벌이 아니라 경원 이씨 가문은 몰락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척준경도 나중에 탄핵받아서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이자겸에는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나는 결국은 경원이 씨가 몰락하는 등 문벌 역사에 동요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김부식. 이자겸 다음에가 김부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대립구조가 똑같이 생기는 거야.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누굴까? 보수적 문벌 귀족 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측근 세력이 또 갈등을 하는 거지. 이때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묘총과 정지상 등. 그래서 무슨 난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이거는 외우시라고. 이게 사진 찍어놓고. 무신난 바로 직전에 대관계 근과 군신관계 사건 두 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야. 그리고 묘총의 난은 당연히 물어봐. 성격을 물어봐. 요거는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자, 묘총의 난은 무슨 파하고 무슨 파의 대결이라고 한다. 왼쪽 개경파하고 오른쪽 서경파의 갈등. 개경파, 서경파. 그리고 두 세력을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개경파에 대해서 하자. 개경파는 누구다? 김부식 보수화된 문별 귀족. 얘네들은 대외관계는 금과 군신관계를 유지. 4대 관계 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 근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보수적. 근데 좋게 표현하면 현실 안정 위주. 응? 금과 군신 관계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한다? 두 가지로. 하나는 나쁘게 평가하면 보수적인 대외 관계라고 이거. 근데 좀 좋게 평가하면 현실 안정 위주. 왜 그러냐면 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걔네들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고려는 망한단 말이야. 결국은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겠지. 그래서 그 현실 안정위죠. 그건 당연한 거야. 얘네들은 기득권층이잖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란이 일어나면 얘네들 뭐 가진 거 다 없어질걸? 그러니까 변화가 좋지 않지. 얘네들은 변화가 좋지 않은 세력이야. 그래서 현실 안정. 근데 나쁘게 표현하면 보수적. 왜 그러냐면 국초에는 여진족에 대해서 태조는 어떤 정책을 폈어? 북진정 강력하게 맞서 싸워가지고 내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오랑캐인 여진족을 군의 나라로 모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보수적이라고도 하고 현실 안정 그렇게 연필로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개경파가 중심을 했던 사상이 뭐다? 유교. 합리주의적 유교.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 김부식만 외웠으면. 김부식이 유학자냐? 맞잖아. 뭐 외울 게 뭐 있어. 김부식만 외우면. 합리주의적 유교.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좀 강한 역사의식과의 충돌이야.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집단이야. 얘네들. 자, 반면에 개경파. 자, 개경파는 누구다? 묘청, 정지상, 신진관료 및 승려. 그러니까 이 서경파는 지방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신진, 관료와 승려들로 포함되어 있다. 묘청이 승려야, 묘청이. 얘네들은 일단 크게 보면 개혁을 추진한 세력이야, 개혁에 반발한 세력이야. 개혁을 추진해 나간 세력이고, 개경파는 개혁에 반발한. 근데 그 개혁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하자? 서경, 천도하자. 근데 그냥 나라 수도를 옮기는데 그냥 아무 명분 없이 옮길 수는 없으니까 무슨 사상을 이용한 거야? 풍수, 지리를 이용해서 서경, 천도운동. 그래서 얘네들이 왕에게 꼬셔요. 서경이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명당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화세래, 대화세. 큰 꽃의 형상이래. 그게 좋은 건가 봐, 풍수지리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궁궐 하나 지읍시다. 그게 대화궁이야. 대화궁. 그건 어디에 지었을까? 서경에. 그래서 대화궁을 짓고 거기에 이제 천도를 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
줄 것이다. 그 36국 내조설이야. 36국 내조설. 그래서 36국 내조설 대화궁은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래, 서경 묘총의 난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어? 칭제건원 줄. 칭제건원은 무슨 뜻이냐면 광종 때 설명한 것 같은데 황제 독자적 연호 사용합시다. 이건 뭐 상징적인 조치겠지. 왜 그러냐면 보수적인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한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높이자. 칭제 건원.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금을 군의 나라로 모시고 있잖아 지금. 그게 못마땅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외교 관계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고려 중기에 가니까 뭐야? 대외 관계를 둘러싸고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생겼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하려는, 해석하면 보수적 내지는 현실 안정 위주의 대외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 다음에 여진족을 뭐 정벌하려는 세력.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시한 사상은 풍수지리설과 전통사상 등. 개경파는 합리주의적 유교. 합리주의적 유교. 얘들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적 충돌로도 볼 수 있지. 자, 세 번째. 이 나라는 고구려 개석의식. 얘네들은 고구려. 그럼 역사의식의 충돌로도 볼 수 있지, 이 사건은. 그래서 대외관계, 지배층 내부의 분열은 결국은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인 충돌, 그 다음에 대외관계의 충돌, 그 다음에 역사의식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 그게 묘총의 난이다. 결과.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뭐야? 개혁을 추구했다. 서경천도, 칭제, 건원, 그 다음에 금국, 정벌론, 그 세 개.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는 개경파는 반대했겠지. 박스 안에 딱 얘기가 나와. 가.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이 굉장히 좋대. 옮기자고 얘기를 해. 안 된대, 옮기면. 응? 가, 옮기자, 서경파. 물론 지역은 서경이겠지. 안 된대, 개경파. 그런 거겠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배 세력이에요? 개경파가 지배 세력이니까 개혁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로.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서경파가. 어디까지 도망간다? 서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난을 일으켰어. 그거를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결과 서경에서 서경, 나라 이름, 대위, 연호, 천계, 군대, 천견, 지금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박스 안에 무조건 대위, 천계, 천견, 충이군 나오고 물어봤어. 그럼 빨리 알아듣고 푸셔야 된다고. 묘청의 난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 김부식 등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묘청의 난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결국은 이 두 세력 중에서 누가 이긴 거야? 개경파가 승리한 거야.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 문벌, 귀족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이때 되면 지배 세력이 보수화되면서 지배층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문벌기 역사에 무엇을 가져온? 동요를 가져온 사건.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사건을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신채호. 그 사람도 미리 알아놔. 예습. 이거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에서 나온단 말이야. 독립운동도 하고. 신채호. 무슨 글? 조선사 연구초 줄. 조선사 연구초. 거기에 이제 무슨 제목의 글이 있다? 조선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 그거까지 줄잖아. 조선 역사,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조선시대 조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나라를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서, 전체 1000년 역사 중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제1대 사건, 제1대 사건 줄, 동그라미. 그 제1대 사건이 뭘까? 묘총의 난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글이 나오면, 지은이 물어보면 신채호, 제1대 사건과 관련, 그 내용 관련된 사건 말하면 묘청의 난, 그리고서 그 두 세력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놓은 거야. 개경파하고 서경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 신채호는 이 글에서 누구를 높이 평가했냐면 서경파를 높이 평가했어. 서경파. 그럼 누굴 욕한 거야? 개경파를 비판한 글이야, 이거. 왜? 사대주의자라고. 금과 군신 관계를 수용했다고.
이거는 이제 시대적 정황을 볼 때 이 신치여가 활동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러면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민족 정신을 막 강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 연구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그렇게 해서 민족 정신이 발휘된 그런 거를 더 강조점을 둔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거를 높이 평가한 거야. 높이 평가. 그다음에 김부식을 뭐 비판했다. 자, 그래서 그거가 있지. 그러나 이제 의종 때 뭐가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누가 일으킨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줄쳐놔. 정중부, 이의방, 이고. 그게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정중부, 이의방, 이고. 그래서 무인들이 연합해서 문신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게 무신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사회는 이제 붕괴됩니다. 근데 여기에 봤던 가문들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고려 후기에도 요 가문에서 일부 가문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도 포함되는 거야. 검문 세족 안에도 포함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인종 때 외우세요. 인종 때 대관계 금과 군신관계. 그 다음에 사건 이작의 난과 묘청의 난. 하나 더 외워.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김부식이라. 김부식은 유명한 역사서 있죠. 삼국 사이가 편찬된 때도 있대요. 묘청의 난 진압하고야. 그러면 묘청의 난 다음에 삼국 사기. 그리고 개경파를 보면서 합시다. 한번 예습합시다. 삼국 사기는 어느 때? 어느 왕? 인종 때. 누가? 김부식 등에 의해서. 그리고 삼국 사기의 특징은 보수적 문벌 귀족의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 안정 위주의 대외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역사서다. 합리주의적 유교사 간에 입각해서 쓰여졌다.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 다 한 거야. 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개경파의 특징. 개경파가 김부식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또 볼 거야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43페이지. 자, 무슨 집권기로 간다. 무신 집권기로 간다. 자, 무신 집권기는 어느 때부터? 의종 때부터 어느 왕까지? 원종 때까지 약 100년간의 시대를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 세 단계로, 샤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첫 번째 시기, 가시기, 나시기, 다시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알아듣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가시기는 이제 누가 집권하기 전까지? 최 씨가 집권하기 전까지. 그래서 무신난 이후 최 씨가 집권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가시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특징을 한다. 자, 첫째,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로 이동한다. 이 시기에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요 세 사람 딱딱 쫓아놓으세요. 정중부는 뭐한 사람이야?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 있죠? 아까 정중부, 이의방, 이고니까 정중부는 뭐야?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사람이 권력을 조금 휘둘렀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로 간다? 경대승이란 사람으로 간다. 경대승이 이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야. 도방.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로 간다? 이의민으로 간다. 이의민은 신분이 천민 출신이야.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얘네들로 권력이 이동할 때 정치는 어디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행해진다? 중방. 중방은 아까 했죠. 중방은 무신난 이후에 새로 설립된 거야. 그 전에도 있었던 거야.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이러면 안 돼.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된 무인 합자, 합의제, 기구 맞지? 그래서 중방이 최고 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이때라고 이때 당연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니까. 그래서 중방. 그러면 중방은 합의제 기구니까 무슨 정치라고 한다? 연합. 맞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정치가 행해졌다? 가시기에는 무인 연합 정치. 어디를 중심으로? 중방을 중심으로. 자, 두 번째. 자, 이때는 무신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냐면 사병. 그 사병을 뭐라 그런다? 도방. 도방을 처음 설치한 사람 경대승. 그래서 가시기의 권력 기구는 뭐가 나와야 돼? 중방하고 도방이 나와야 된다. 중방하고 도방.
그 다음에 이때는 문신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란 말이야. 어? 그래서 결국 문신들을 어떻게 한다? 탄압. 거기까지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최씨 집권기. 그래서 1196년 최충원이 권력을 잡아갖고 1258년 붕괴될 때까지 요때 나시기야. 최씨 집권기. 최씨 집권기 권력자는 어떻게 이동한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최이 이러지 말고 최의. 그 중에서 두 사람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최충원과 최우는 단독으로 물어보니까 최충원. 그럼 최충원 전에는 누구로 가야 돼? 최충원 전 이의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의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걔가 사나웠기 때문에 걔를 제거하고 이러면 최충원이라는 소리야.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최우. 두 사람은 이제 단독으로 낸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걸 먼저 하는 거지. 자,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두 번째, 이때는 최씨 정권이 어떻게 된다? 안정이야, 안정. 이 말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시기에는 권력은 정중부, 경대성, 예의민으로 이동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결정을 어디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연합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최씨 정권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그 권력이 안정되는 거야. 그러면 중방을 중심으로 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따라서 최씨만의 독자적 권력 기구를 만들기도 한다. 독자적 권력 기구 줄. 그래서 설치된 독자적 권력 기구가 뭐야? 도방, 야삼마. 일단 쳐. 자, 그 다음 밑에. 그리고 이때는 정권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좋은 거야. 무신들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무인들은 탄압을 해. 오히려 무인들을 탄압을 해. 중방은 탄압을 해. 대신 누구를 등용한다? 문신들을 등용하는데 이때 등용된 문신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 중요한 문장이죠. 뭐 실무 행정에도 능하고 문학적 재능도 뛰어난 문신들 등용. 좋잖아. 네 글자를 줄여봐. 뛰어난 문신들. 그 능문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까. 세 글자를 줄여봐. 사대부라고. 다섯 글자를 줄여봐. 학자적 관료라고. 학자적 관료층이라고. 자, 그래서 능란 계층이 바로 사대부 아니야. 걔네들이 어느 때부터 등용되기 시작했다. 최씨 집권기 때부터. 대표적인 사람 이규보, 최자, 진아 세 사람. 이규보, 최자, 진아. 그 중에서 이규보는 동그라미 놓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규보. 이규보는 시기적으로 무슨 시대로 가면 돼? 최씨 집권기. 맞지? 이규보가 나중에 동명왕편이라는 걸 쓰거든.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울시 기출이야, 몇 년 전에. 최충원의 봉사 10조의 사료지문이 나왔어. 그리고 이 개혁안이 제시된 시기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사실로 맞는 것을 생각해. 그때 답이 뭐였냐면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서술했다. 그게 답이야. 삼국사기가 두 개가 나왔어. 삼국사기가 이규보. 뭐가 더 가까워? 이게 더 가까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더 가깝지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최씨 집권기 때 그거 기억해. 최씨 집권기 때 등용된 대표적인 문신이 누구야? 이규보. 이규보.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침입을 한다? 몽골. 누가 집권 나왔을 때 쳐들어온 것 같아요? 최우. 그래서 어디로 옮겨? 강화, 천도. 그래서 비교해봐. 이때는 권력자가 누가 나와야 돼?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때는 최씨. 이때는 중방 중심의 무인연합 정치. 근데 이때는 절대로 안 돼. 독자적 기구를 설치하고 안정. 이때는 문신들을 탄압해야 되지만 이때는 문신을 탄압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문신을 오히려 등용. 이때 등용된 사람들의 성격은 그렇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사람 이규보라는 소리고. 그치? 둘 중에서 몽고가 침입해 올 때가 어느 때야? 예. 나? 강화천도한 때가 어느 때야? 자, 그 다음에 최충원과 최우로 갑니다. 최충원. 자, 최충원은 집권하면서 무엇을 제시했습니다? 봉사 10조 출천함.
개혁안이야 개혁안. 봉사 10조. 그게 사례지문으로 나온 거야. 사례지문 편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첫 조만 외우면 돼. 그거는 의도적으로. 다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새 궁궐로 옮기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와. 봉사 10조의 첫 조에는 뭐가 나온다? 새로이 궁궐을 만들어놨는데 왕이 거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새 궁궐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나와. 새 궁궐로 요약해서 새 궁궐로 옮길 것. 그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뭘로 간다? 최충원의 봉사 10조.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자, 그런데 이거는 개혁안이지만 실제로 민생을 안정을 위한 개혁은 하지 않는다. 정권 유지에 집중했다. 두 번째, 교정, 도감 그거 줄.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감찰, 인사, 재정권 등을 행사한 최고 권력기구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강화했다? 도방. 도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병집단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최충원의 군사적 기반은 도방이란 소리지 사병이란 소리지. 근데 왜 강화라고 했어? 설치, 처음으로 설치 이러면 안 되겠지? 처음은 경대생이니까 그거 조심해. 처음 이러면 안 돼. 어쨌든 도방이야 도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에게 무엇의 책봉이 된다? 진강후줄. 그리고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받아 땅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걸 농장이라고 하는데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 흥령부. 결론 4개 외우세요. 최충원 봉사 10조 교정 도감 설치 도방 흥령부 이렇게 4개 딱 외우시라고. 이게 누구? 최충원. 그 다음에 이제 최우로 간다. 자, 최우는 거기 있네. 봉사 10조 주요 내용 밑에 있네. 그 첫 번째 줄 쳐놓은 거 있지 왜? 길이를 택해서 세금 걸로 들어갈 거 있지? 그거 기억해놔 그거. 그러면 밑에 아무 얘기 나와도 이거 최승로로 가면 안 돼. 어? 최승로로 가면 안 된다고. 누구? 최충원으로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최우. 최우는 뭘 설치했다? 정방. 정방은 정방 안에 있는 관직 이름이 그거야. 정색 승선이라는 관직이고 뭐 하는 기구다? 인사권. 그래서 최우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방. 두 번째 서방. 서방은 뭐다? 문신들의 자문기구. 그러니까 이때는 정권이 안정되니까 오히려 문신들로부터 자문을 얻는다고. 이게 등용기구라고도 할 수 있어. 문신들의 등용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서방.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죠. 야별초하고 삼별초는. 야별초 설치한 사람이 최우 맞지? 최우. 도둑방지, 순찰. 근데 이게 결국 뭐의 기원이 되는 거야? 삼별초의 기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삼, 그 다음에 마 이렇게 붙여놔. 야삼마, 야삼마. 마별초는 지금 처음 보는 거고 무슨 기능을 했다? 의장, 야삼마. 최충원은 지금 군사하고 있는 거야. 군사. 최충원은 군사하고 있다고 지금 군사. 최충원은 도방이라고 도방. 최우는 야삼마라고 야삼마. 야삼마. 자, 그 다음에 강화천도 대모항진출. 자, 외우세요. 최우가 설치한 게 뭐야? 정방과 서방, 야삼마.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쳐들어온다? 몽골.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한 사람도 이 사람이다. 최우에다가 신품사연도 써놔. 신품사연. 신품사연의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신품. 나중에 이제 할 거야. 어쨌든 무조건 써놔. 신품사연의 한 사람으로서 하면 누구 물어보는 것 둘 중에서? 최우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두 시기를 정리를 잘해놔. 요 두 시기가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가시기하고 나시기. 그 다음에 이제 1258년에 최의를 마지막으로 최씨가 이제 단절되고 그 다음에도 무신들이 가해서 권력을 유지한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무신 집권기란 말이야. 무신 집권기. 이때는 누가 나온다? 김준, 이면, 이무무. 밑에 누가 제거당하면서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 이뮤무 정도는 알아놔. 이뮤무가 무신 정권의 맨 마지막 권력자. 그리고 제거당하면서 그게 원종 때라는 거지. 제거당하면서 무신 정권이 어떻게? 몰락. 줄. 무신 정권은 항몽이다. 항복하는 정권이다. 항몽 정권이지. 그렇지? 근데 항쟁했던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항복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줄천으로 아까 했던 거 지금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개경으로 환도. 거기에 반발해서 최후의 대몽 항쟁을 수행한 부대 삼별초줄.
항쟁지만 써놔보세요. 항쟁지. 어디가 처음이야? 강화.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제주. 사람. 배, 중손, 김, 통, 정. 다시 계속.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요 다음부터 뭐라 그러는 거야? 원간석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원간석기. 그 다음에 새로운 지배 세력인 권문 세족이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거죠. 이제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하면 된다? 고려 후기 정치다. 고려 후기 정치. 자, 고려 후기 정치는 대외관계는 몽고가 침입한 거 맞지? 그래서 주로 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몽고가 침입하면서 고려의 영토가 상실된단 말이야. 고려의 영토가 상실된다. 그래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그 세 개 줄.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냐면 몽고가 설치한 거란 말이야. 고려의 땅을 빼앗고. 자, 쌍성총관부는 어디 땅을 빼앗고야? 천령 이북의 땅 줄.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뭐라는 거야? 쌍성총관부라는 거야. 어디에? 화주 영흥 줄. 근데 이 땅은 어느 왕 때 다시 무력으로 되찾는다? 공민왕 때. 그 반드시 공민왕 때. 근데 나중에 또 우왕 때 이 땅이 또 어느 나라와 갈등이 생긴다? 명과. 명이 이 땅에 대해서 뭘 설치한다고 통고해 온다? 천령이 설치 통고. 이게 이제 고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단초가 됐던 사건이야. 두 번째, 동령부. 동령부는 어디래? 자비령 이북의 땅. 어디에? 서경에.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냥. 연필로 줄치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줄친 걸 계속 읽으라니까. 그냥 줄치라고 연필로 계속. 내가 말하는 거를. 그래서 자비령 이북의 땅,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은 중요한 동네야. 평양. 동령부야, 그럼. 근데 이거는 충렬왕 때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반환.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는 이거는 뭐야? 뭘 진압하고?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고. 어디에? 제주겠지 뭐. 제주. 탐나가 제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렬왕 때 다시 반환된다. 자, 그래서 뭐야? 자, 몽고에 의해서 영토 상실, 쌍성, 총관부, 천령, 이북의 땅, 화주, 영흥, 공민왕 때 무력으로 되찾음. 동령부, 자비령, 이부, 서경, 반환. 탐나, 삼별초의 대모항쟁 후 제주, 충렬왕 때 똑같이 반환. 자, 그 다음에 1번 정벌. 자, 충렬왕 때 원간석기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영토의 상실은 몽고 침입기부터 있었는데 원간석기 들어 최초로 당한 게 뭐야? 1번 정벌이 두 차례 단행된 거야. 1번 정벌. 그래서 이 왕들이 나오면 항상 신경 써서 외우세요. 어느 왕? 충렬왕 때. 줄쳐놓으세요. 충렬왕 그랬잖아. 충렬왕 두 차례. 이때 이 1번 정벌을 위해서 설치한 게 뭐다? 둔전 경략사하고 정동행성. 특히 정동행성은 더 알아나. 일단 줄쳐놓고 다. 둔전 경략사, 정동행성. 그리고 홍다구, 김방경 등 영목 연합군이 어디를 출발했다? 하포마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실패.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이건 뭐 고려가 능동적으로 일본 정벌을 한 게 아니야. 몽고가 일본까지 막 먹으려고 하는데 고려의 물자를 동원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건 고려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거지. 그래서 1번 정벌, 충렬왕 거 두 개. 두 번째, 고려의 지위. 자, 원간석기 들어서 고려는 원의 무슨 국으로 전락한다? 부마국. 부마국은 사위. 자, 이건 어떤 형태냐면 고려의 왕들이 누구와 혼인을 하냐면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을 한다고요. 원나라 공주와. 그럼 결국 사위국이 되는 거지. 사적으로는. 그래서 부마국산. 고려 왕제는 어려울 때 어디로 인질로 끌려간다? 왕자 원. 근데 이때 인질로 끌려갔던 고려 왕자의 별칭을 동노아라고 했던 거야. 동노아. 그리고 결국은 고려의 왕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어디서 생활하는 거야? 원의 수도에서 생활하니까 원나라 사람이 다 돼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고려 왕에 즉위할 때면 다시 귀국한다. 이런 게 이때 상황.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고려 후기에 이걸 원간석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고려의 주권이 박탈당한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징기스칸 때잖아. 이때가 아주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잖아. 이 몽고에 그렇게 오랫동안 항쟁했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고려가 유일해. 다른 나라는 웬만하면 다 금방금방 망하고 그리고 주권도 뺏어버렸거든. 근데 고려는 몇십 년에 걸쳐서 항쟁을 했기 때문에 고려가 항복했을 때 원나라 황제가 기뻐했대잖아. 아, 드디어 쟤네들이 항복을 했구나. 그래서 주권을 뺏기지는 않았어. 주권은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야 원나라 그 몽고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은 없잖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수단인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식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부마국 사위국의 지위. 왕실용호. 그래서 왕실용호도 그렇고 관제도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그것도 중렬항으로 가도 돼. 중렬항 때. 그래서 왕실에서 쓰는 용어도, 왕을 부르는 용어도, 그 다음에 관청, 관제도 어떻게? 변화한다. 부마국의 지위에 맞게. 그래서 격이 좀 낮아진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전에는 왕 끝에 뭘 붙였어? 조나 종이 나왔지? 근데 이때는 조나 종이라고 안 하잖아. 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왕도 등급이 있는 거야. 중국 애들은 그때 뭐 삼국시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애들은 세상의 중심은 자기고 자기만 천자야 천자. 하늘의 자손. 황제국인 거야.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도 왕 중에 왕이야. 황제야. 자기만 황제라는 칭호를 쓸 수 있어. 나머지 주변 나라들은 다 신하의 나라야.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도 왕이지만 걔네들은 제후국이라고 해. 제후국. 그리고 걔네들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고 칭하는 거야. 근데 조나 종은 황제의 나라 쓰는 용어라고 사실은. 근데 그건 중국 입장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려는 결국 형식적으로는 뭐야? 군신, 신하의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신하의 나라에 맞게 지위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조나 종에서 앞에 충자를 붙이고 뒤에 뭐? 왕자를 붙였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세요. 조, 종, 왕 그거 하나 기억하라고. 조, 종, 왕. 나머지는 못 알아도 최소한 그거 하나라도 기억하라고. 제발. 조나 종이 왕으로. 그러면 어느 때로 가야 됩니다. 고려 후기로 가야 됩니다.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자, 그 다음에 관제 변화. 자, 도병마사. 이건 미리 했지? 도병마사가 뭘로 바뀌는 때야 이때가. 도평, 의사사, 도당. 그거 반드시. 지금은 후기 거를 줄쳐놔. 도평, 의사사, 도당만 줄쳐놔. 그리고 머릿속으로 해. 도병마사가 바뀐 거구나. 이때는 도평의사사는 군사적 문제만을 다루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국정 최고기관이지 이때. 국정 최고기관. 그 다음에 뭐야. 근데 이 도당으로 변하는 고려의 뭐? 고려의 필요 줄쳐놔. 이거는 원의 압력이 아니라 고려의 필요. 요것만. 나머지는 다 원의 압력 이러면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성육부 체제였죠. 고려 전기 중앙정치할 때 이성육부 체제였잖아. 근데 이성육부도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뭘로 바뀌어? 첨의부 줄쳐놔. 첨의부. 그 다음에 육부는 뭘로 바뀐다? 사사 줄쳐놔. 사사. 그럼 고려 후기의 중앙정치는 뭐야 돼? 일부하고 사사. 이성육부 전기 일부 사사하면 후기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된다. 구체적인 용어는 첨의부, 전리사 이런 거 나오지? 전리사, 뭐 전법사, 군부사, 판도사 거기까지 줄쳐나다. 그리고 전리사에다 써놔. 이 가운데 점 예. 이 가운데 점 예. 군부사에다가는 군을 생각하면서 병. 전법사에다가는 법을 생각하면서 형. 판도사에다가는 호. 그리고 밑에다가 공부 배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지금 육부가 뭘로 바뀌었다? 사사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뀐 거야. 이부하고 예부가 전리사로 바뀐 거야. 이부하고 예부가 전리사. 그 다음에 병부가 군부사, 형부가 전법사, 호부가 판도사, 그리고 공부는 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추원도 중요한 관청이니까 중추원은 뭘로 바뀌었어? 밀직사 줄. 그 다음에 순마소 줄쳐놔. 순마소. 경찰, 감찰 뭐 이런 거.
마소란 기구는 그전에 본 적 없죠? 순마소는 어느 때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줄친 거만 읽어봐, 계속. 뭔지는 모르지만. 조나 종 대신에 왕, 도평의사사, 도당, 첨의부, 전리사 등 사사, 밀직사, 순마소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시기는 어디로 가서 풀어야 돼? 고려 후기. 그렇다면 지배 세력도 바뀌어야지. 얘네들은 건문세족이라고 해야지. 건문세족이라고 하셔야 된다.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문벌기족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정간섭과 수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리만 해놓으면 돼. 다루가치는 언제? 몽고 1차 침입 후. 만호부도 좋잖아. 만호부. 군사. 정동행성은 원래 왜 언제 설치했어? 충주랑 때 일본 정벌을 목적으로 설치한 거 맞죠? 근데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그런 얘기야. 장관은 승상줄. 누가 임명됐다? 고려왕줄. 원나라 사람이야? 고려왕이야? 고려왕. 그런데 별로 실질적 권한은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정동행성의 하부기구가 있어. 그게 이문소야. 이문소줄. 이문소가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 정동행성 이문소. 말 되죠? 정동행성 이문소. 자, 그 다음에 응방, 해동청매, 결혼도감, 처녀, 공녀. 그래서 처녀, 고려의 처녀를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단 말이야. 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끌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무슨 풍습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조혼의 풍습. 조혼의 풍습.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혼인 풍습이 뭐예요? 조혼의 풍습입니다. 그거 관련된 관청이 뭐야? 결혼도감이겠지 물론. 결혼도감. 원의 영향 맞죠? 자, 근데 반전도감은 곡물. 곡물은 특산물 말하는 거야. 특산물.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 별로 없어. 그 지금 줄쳐놓은 거 바뀌지 않게만 잘 읽으시면 돼. 의미는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 고려후기 개혁정치하고 고려의 멸망. 요게 이제 고려 정치의 마지막 편이야. 자, 그래서 고려 후기의 개혁정치와 고려의 멸망. 세 사람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그래서 요 세 사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렬왕은, 자, 먼저 뭘 써놓은 거냐면, 개혁기구를 써놓은 거야. 개혁기구.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 충렬왕 때는? 전민, 변정, 도감. 그거 먼저 줄쳐놔, 그거부터. 전민, 변정, 도감. 그 다음에 충선왕 때는? 사림원. 공민왕 때는? 전민, 변정, 도감. 그래서 이건 어느 때 나와야 되는 거야? 고려 후기 요때 나와야 되는 거야. 요때 나와야 돼. 무슨 목적? 개혁기구. 개혁기구. 이 당시에 이 왕들이 유학자들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구했단 말이야. 타켓은 누굴까 일단? 검문세족이겠죠. 검문세족. 맞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누구의 반발에 부딪혔겠어? 검문세족의 반발.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문세족의 힘이 셌거든. 그래서 설치했다가 반발로 폐지됐다가 다시 설치됐다가 다시 폐지됐다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충렬왕 때도 있고 뭐 공민왕 때도 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박스 안에 막 사료집이 나왔어. 막 개혁하는 얘기 나왔어. 근데 전민변정도감이래. 그거 순간 딱 보면서 와 흥분된다 하면서 공민왕 이러면 틀려.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야. 왜? 충렬왕 때도 있으니까. 근데 개혁기구라고 하면서 사림원이라고 딱 나왔어. 그럼 그냥 바로 가면 돼. 어느 왕으로? 충선왕으로. 충선왕으로. 자, 그 다음에 정방폐지. 정방폐지도 써놨죠. 정방폐지. 정방폐지도 누구야? 충선왕과 공민왕이라고. 정방은 어떤 기구냐면 요때 만들어진 거야. 요때. 누가 만들었을까? 최후가 만든 거. 무슨 권? 인사권. 근데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지. 폐지되지 않고. 그럼 이때 누가 여기를 장악하고 검은 세족이 장악하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겠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대부들의 등용을 막았겠지 뭐. 그래서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방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 그래서 정방 폐지는 누구? 충선왕 때하고 공민왕 때 맞지? 그 박스 안에 나왔어. 정방 폐지라는 얘기가 막 나왔어. 그럼 어느 왕으로 가야 돼?
가면 안 돼. 더 읽어봐야지. 왜? 충선왕과 공민왕이니까. 그래서 정방폐지 딱 나왔으니까 개혁기가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하고 이렇게 나왔어. 정방폐지하고 전민 그럼 공민왕으로 가면 되지 그때. 응? 정방폐지하고 사리반. 그러면 충선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조심하라고. 어쨌든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민 변종도감 설치하고 개혁을 추구했던 왕에 대해서 뭘 단행했다? 1번 정벌. 뭘 변화시켰다? 관제 변화. 이건 좀 전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수용한다? 성리학, 서막전, 경사, 교수도감. 그거 세트로. 그게 이제 이 왕의 유학할 때 나올 거야. 이 왕의 유학. 충렬왕 때 유학하면 3개 기억하라고. 뭐? 성리학 수용, 그 다음에 섬학전 설치, 그 다음에 경사, 교수도감 설치. 궁금해하지 말고 일단 추천하고 지금은. 왜 유학할 때가 아니니까 이거 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성리학 수용에다 미리 그 사람만 하나 써놓읍시다. 안향이라는 사람을 하나 써놔. 안향. 충렬왕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유학자가 안향이라는 사람이야. 안향. 이때 이규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규보는 최씨 집권기 때. 성종 때는 누가 나와야 돼? 최승로. 제일 중요한 사람. 최승로. 최씨 집권기라고 하면 이규보. 충렬왕 때라고 하면 안향. 그 다음에 뭘 반환받았다? 그건 눈으로만 읽어. 동령부하고 탐난 총합을 반환받았다고 아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홍자번의 편민 18. 그것도 좋잖아. 이 사람은 요 충선왕 때까지 활약한 사람이야. 요 때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된다? 홍자번의 편민 18사. 그거 줄만 쳐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재영.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중요한 책이다 이거. 삼국유사에다가 1연. 맞지? 1연이 쓴 거지 1연. 그 다음에 재영기에다가는 이승휴. 그래서 그렇게 지은이까지 읽어버려 타세요 미리. 그래서 1연에 삼국유사, 이승휴의 재영기가 편찬되는 때가 어느 때다? 충렬왕 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동명편이 먼저일까? 삼국유사가 먼저 나올까? 순서 발전 문제 할 때. 이규보가 쓴 거거든 그거는. 삼국사기가 먼저일까? 먼저지.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내지는 제왕, 운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잊어버려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나중에 할 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민변종도감에서. 자, 이거는 뭐야? 어느 때 원래 처음 설치한 거다. 원종 때 처음 설치했던 기구라는 거야. 근데 이제 검은색이 반발해서 폐지됐다가 다시 충렬왕 때 다시 설치했다가 또 반발로 폐지됐다가 다시 공민왕 때 다시 설치고 또 폐지했다가 우왕 때 또 설치. 이런 식으로. 다 왕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라고만 알아두고 왕은 두 왕만 외워. 누구? 충렬왕과 공민왕 때. 전민, 변종, 도감. 이거는 누구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목적이다? 권문세족의 기반 축소. 그 밑에다가 토지와 노비 이렇게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또 권세가 이때 권세가들이 이렇게 얘기 나왔어. 그럼 권문세족이겠지. 권세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또 남의 토지를 막 뺏는 거야. 이게 신라 하대에도 호족들이 이 짓을 했거든. 그래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뺏어서 농장을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고 가난한 농민들 자기의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왕들도 걔네들의 기반을 축소시키려면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해방시켜줘야 되겠지. 그거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그거야.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와 노비라는 거지. 토지와 누구로부터? 권문세족으로부터 뭘 뺏기 위해서? 토지와 노비 뺏기 위해서. 자, 이거하고 비슷한 정책을 한 고려 정계 왕이 있단 말이야. 광종이란 말이야. 노비 안건법하고 똑같은 정책이란 말이야. 노비 안건법. 그럼 왕권 강화지 일단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 근데 겸사겸사 노비를 해방시키고 농민을 증가시키니까 국가의 세금,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 의미도 있다. 자, 충선왕 때 왕실 내 동성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했다. 이거 아까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동성을 금지하면서 왕실 남자는 누구하고 혼인하라고 그랬어?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 그걸 네 글자로 재상 지종이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충선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만건당 줄. 어디에? 원의 수도 줄. 누가 따라가서 공부했대? 이재현, 백이정. 이재현 동그라미 쳐놓고.
만건당은 학술교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중선왕이 원의 수도에 세운 학술교류기관을 뭐라 그런다? 만건당이라고 한다. 이때 이제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 알아나? 이재현. 누구? 이재현. 그다음에 각연법 실시. 각연법. 각연법은 뭐 말한다? 소금의 전매제. 그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소금의 전매제. 그래서 그걸 담당했던 관청이 의엄창이야. 그래서 각연법, 소금의 전매제, 의엄창. 이렇게 줄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들어온다? 수시력. 누가? 최성지. 그리고 최초에 뭐에 임명된다? 심양왕. 홍자번의 편민 18사 수용. 그 눈을 읽고. 자, 근데 공민왕. 공민왕이 제일 잘 나와. 이 중에서도. 공민왕의 부인이 뭐다? 노국대장공주. 노국공주야. 줄여서 뭐? 노국공주 기억해놔. 이건 사료지문 때문에 하는 거야. 노국공주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원나라 사람이겠지. 그래서 노국공주가 나오면 누구의 부인이야? 공민왕. 공민왕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민왕. 개혁기구. 전민, 변정도감. 정방, 폐지. 누구를 등용했다? 신돈에다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그래서 신돈이 이 공민왕 때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신돈은 승려. 쌍기가 나오면 광종. 중국 귀하인.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신돈이 나오면 공민왕을 한 거야. 그 이때 등용되는 사대부가 그 사람들이야. 정몽주, 정도전이라는 애들이 등장하는 때가 공민왕 때란 말이야. 자, 이때 대외정책. 원명, 교칙이 줄. 그래서 공민왕 때가 대륙 정세가 원에서 명나라로 이게 대륙의 권력이 교체되는 때야. 원명, 교체기. 그래서 원나라의 통제력이 조금 약화된 틈을 타서 적극적인 반원 친명 정책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반원 친명. 그래서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게 그거야. 뭘 폐지했다? 몽고풍 폐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변발과 호복.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 무슨 소리야 관제 복구는? 복구는 무슨 소리야 복구. 원래대로 돌렸다는 거지. 그러면 뭐 변한 때가 있나? 있지. 충렬왕 때. 관제 변화. 이때는 뭐? 복구. 그 다음에 정동행성 임서. 가장 대표적인 내정간섭 기구였죠 이거. 정동행성 이문서. 정동행성이 폐지된 때가 어느 때야? 공민왕 때. 그 다음에 친원파 숙청.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기철. 기씨야 기씨. 이 사람인 누이가 공료로 끌려가가지고 원나라 황제 부인이 돼서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세자까지 된 사람이야. 기황후. 그래서 기황후와 관련된 사람. 기철이야 기철. 기철.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 아까 했죠 이거. 어디 땅이었죠 이게? 철령 이북의 땅이지. 철령 이북의 땅. 그걸 빼앗기고 원나라가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화주 영흥에 이것을 설치한 거지. 근데 어느 때 무력으로 폐지당한다? 공민왕 때. 이때 이제 내응. 공민왕의 그 쌍성총관부 지역을 탈환하는데 도움을 줬던 집안이 이성계 집안이라고. 이성계 고향이 화주야 화주 영흥. 그러니까 함경도의 토란 말이야 원래 이 집안이. 별로 좋은 집안은 아니야. 좀 박쥐처럼 왔다 갔다. 원래는 고려 사람인데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 관리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 집안이.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이때가 어떻게 돼? 원나라가 약해지는 때 아니야. 또 원나라를 배반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공민왕을 또 도와줘가지고 또 그래서 이때부터 이성계가 급부상하는 거야. 이성계가 아버지는 이자춘이고 이성계.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했다? 요양, 요동, 요양, 홍건적, 격퇴. 이건 대외관계 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무력행사, 공민왕 때 무력행사, 쌍성 총관부를 철폐시켰다.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요양을 공격했다. 그 다음에 이때 홍건적이 침입한다고. 홍건적을 격퇴했고 세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돈의 건의로 무엇을 다시 짓고? 성균관을 다시 짓고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줄. 그 다음에 경전 중심으로 과거제도 개편 그거 줄.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한 때. 경전 중심으로 과거시험 개편한 때. 공민왕. 충렬왕 때 유학. 성리학 수용.
서막전, 경사, 교수도감. 충성왕 때 유학. 만권당. 공민왕 때 유학.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을 개편, 경전,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볼 건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본 거야.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요 세왕. 그런데 결론은 뭐야? 요 세왕의 개혁정책은 다 실패로 들어간다. 공민왕이 암살당하거든. 보수 세력에서 시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 때 이 암살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 결국은 시해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어떻게 된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누가 왕에 오릅니다. 우왕으로 갑니다. 우왕. 그리고 이제 우왕 때 밑에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공민왕이 시해되고 누가 즉위합니다. 우왕 즉위 줄. 그리고 우왕 즉위 초에 누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누구야? 이이님 줄쳐나. 이이님. 그래서 이이님 동. 그러면은 공민왕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그럼 실패 가장 큰 원인은 뭘까? 권문세족의 반발 때문에 실패한 거야, 결론은. 그래서 우왕 즉위해도 권문세족 등 보수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뭐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인임이라고. 그래서 이인임 등 보수적 세력이 권력을 장악. 그러다가 이제 이인임에서 누구한테 권력이 이동한다? 최영과 이성계 줄. 그래서 이제 최영이 주도하고 이제 이성계도 같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명과의 갈등이 터지는 거야. 명과의 갈등. 그 갈등은 뭐다? 철령이 설치 통고 줄. 그 무슨 소리야? 철령 이북의 땅을 명예 영토화하겠다라고 통고를 해온 거란 말이야. 먹겠다고 쉽게 말하면. 이 철령 이북의 땅은 원래 몽고한테 뺏겼다가 공민왕 때 무력으로 다시 되찾아 있는 상태인데 거길 또 먹겠다고 명나라가 통고를 해왔다. 그 명예 철령이 설치 통고. 거기에 심하게 반발한다. 누구냐면 최영과 우왕이. 그래서 뭘 결정하게 된다? 요동 정벌줄. 여기서 요동 정벌은 누굴 치자라는 거야? 원나라가 아니라 명을 치자. 누가 주도했다고? 최영이 주도한 거야. 이성계하고 이 당시에 사대부는 반대했다고. 그런데 결론 요동정벌이 단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올라가면 이성계하고 조민수라는 사람이, 이성계하고 조민수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간다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더 이상 진군을 안 하는 거야? 위하도. 거기 압록강 유역의 지역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군대를 돌리는 거지. 그게 뭐라 그런다? 위하도 해군 줄. 근데 이 위하도 해군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누구를 몰아내고 권문 세족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무인 세력이라고 한다. 보통 무인이야. 무인. 사대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때야? 이인임이 때야? 아니지. 최영과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지.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이 뭐야? 뭘 통과해와? 위 통과해오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요동 정벌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지. 그래서 위하도 해군. 위하도 해군. 우왕 1388년 위하도 해군. 그거 정리해 놓으라고 반드시. 그거 기억하라고. 그리고서 이때부터는 누가 정치를 주도하는 거야? 그럼 사대부 세력이 정치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뜻과 안 맞다고 왕을 막 마음대로 교체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왕을 교체하는 논리로 내세웠던 게 뭐다? 패가입진줄. 패가입진은 가짜는 패하고 진짜를 안 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패가입진을 주도한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래.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왕씨가 아니다. 신돈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신씨다. 그럼 가짜 아니야. 그럼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안 쳐야 되잖아. 이게 패가 입진. 그래서 패가 입진을 해서 연이어 폐시킴. 패가 입진 있지. 거기 논리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주도 윤소종 정몽주 뭐 정도전 등 이렇게 써놔.
그다음에 반대 이색 조민수 이렇게. 같은 사대부지만 누구? 이색은 폐가입진에 반대한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관철시키지 얘네들이. 관철시키면서 이색은 이제 탄핵당해서 유배가고 이런단 말이야. 같은 사대부지만. 그래서 연소정 정몽 특히 얘네들이 아주 강경하게 밀어붙인 거야. 정몽주. 그렇지. 그럼 폐가입진으로 정몽주가 탄핵을 받았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누가 탄핵을 받으면 맞아도 이색. 자, 그 다음에 이제 1391년. 그래서 이제 우왕도 갈고 창왕도 갈고 누구 왕까지 왔어, 이제? 공양왕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공양왕 때 이제 뭘 설치한다? 이성계가 삼군도 총재부. 그것도 하나 줄쳐놓으시고. 삼군도 총재부. 그건 이제 군권 장악과 관련되는 거야. 군권 장악. 그래서 이성계가 1391년 공양왕 때 삼군도 총재부를 설치하고 삼군도 총재사에 임명이 돼. 책임자야. 그래서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 권문세족의 정치적 권력은 박탈시켜버렸지만 여전히 뭘 갖고 있다? 농장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농장을 뺏기 위해서 이제 사전개혁 내지는 전제개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전개혁, 전제개혁 전제개혁 토지제도 개혁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밑에다 써 그냥 단순하게 농장혁파라고. 농장혁파. 그래서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농장이 이때 혁파당하는 때가 어느 때다? 공양왕 때라고. 그래서 결국은 권문세족으로부터 농장을 뺏어가지고 국가로 싹 흡수한 거야. 그래서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뭘 건국하는 걸로 가는 거야. 조선을 건국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개혁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일단 공포한다고. 그걸 과전법이라고 중요한 거야. 과전법까지 줄쳐놓고 별표 쳐놓고. 과전법 공포는 언제야 그럼? 공양왕 1391년. 그리고 이제 이게 조선의 토지제도가 되는 거고 내용은 그때 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한다. 조선 건국 1392년 그걸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결국은 명예천령의 설치 통고 그거서부터 사실은 발단이 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고려가 망하는 걸로 간 거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이성계 사불가론. 자, 이성계 사불가론은 누가 주도한? 최영이 주도한 무엇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글이란 말이야. 이게 상소까지 올렸단 말이야. 이거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료지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불가하다. 명은 대국인데 그걸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소 역대. 그 다음에 뭐야? 여름철에 기병. 이때가 여름철이었나 봐. 그럼 여름철에 기병하는 것은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습도도 높아서 무기가 탄력을 잃는다고. 활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이때가 또 누구의 침공이 굉장히 심할 때냐면 외구의 침공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 군사제도도 거의 다 붕괴돼가지고 군인들도 제대로 없는데 깡거리 군인들 모아가지고 올라가면 외구의 침입이 우려됩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뭐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한 건 안 돼. 장마철은 안 돼. 외국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 들어가면 빨리 불가론이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로 가야 되고? 이성계로 가야 되고 무엇에 반대한 글이다 이렇게 해야 돼. 요동 정벌에 반대한 글이고 무엇의 명분으로 삼았을까 그럼? 위화도 해군의 명분으로 삼았겠지.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정치를 마지막으로 본 거고 아니구나. 대외관계 하나 봐야 되겠구나. 그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